실리콘밸리 천재가 할머니의 낡은 책 한 권 때문에 인생이 180도 바뀐 충격적인 이야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한국 속담 하나가 어떻게 세계를 바꿀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 도움이 될 놀라운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케빈 리입니다. 28살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한국계 미국인 2세인데 부끄럽게도 한국어는 거의 못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별로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한국 속담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시작을 말씀드릴게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건 지난 3월이었어요. 할머니는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늘 아쉬워하시는 게 하나 있었죠. 바로 제가 한국의 뿌리를 잇고 살고 있다는 거였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할머니 집을 정리하는데 거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속담집을 발견했습니다. 겉표지는 거의 떨어질 정도로 낡았는데 할머니가 평생 곁에 두고 보셨나 봐요.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할머니의 친필이 눈에 들어왔어요. 케빈아, 진짜 한국인이 되고 싶거든 이것부터 배워라.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요즘 시대에 속담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속담들을 하나씩 읽어보니까 정말 이상한 거예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속담이 있더라고요. 가는 날과 장날이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구글 번역기에 넣어봐도 Going day is market day 라고만 나오니까 전혀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또 뭐예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 같았어요. 이런 식으로 속담집 전체가 저에겐 암호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거니까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셨어요.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케빈아, 속담은 단순한 말이 아니야.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가 담긴 보물이란다. 그걸 이해하면 너도 진짜 한국인이 될 수 있어. 꿈에서 깨어나니 새벽 5시였어요. 평소 같으면 다시 잠들었을 텐데 그날은 왠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계속 할머니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회사에 가서도 일에 집중이 안 됐습니다. 직원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해도 자꾸 할머니 속담집이 떠올랐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카페에 앉아서 속담집을 다시 펼쳐봤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속담을 보는 순간 갑자기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어렸을 때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전쟁 때 피난 가면서 겪었던 고생, 그 후에 맞이한 행복한 순간들. 그때 깨달았어요. 이 속담들은 단순한 말놀이가 아니라 할머니의 인생, 우리 조상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역사책이라는 걸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이 소중한 유산을 제대로 이해해보자고요.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작은 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단순히 속담 몇 개 배우는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저에게 정말 놀라운 선물을 남겨주신 거였어요. 그 속담집은 제가 진짜 한국인이 되는 여행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속담집을 발견한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일단 가장 간단해 보이는 속담부터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 이게 뭔 뜻인지 알아보려고 정말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어요. 먼저 구글에 검색해봤죠. 나오는 건 우연히 좋은 일이 겹치는 것이라는 설명뿐이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가는 날과 장날이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국어 공부 앱도 깔아봤어요. 듀오링고, 로제타 스톤, 심지어 한국어 과외 선생님까지 구했죠. 그런데 문법이나 단어는 설명해줘도 속담의 깊은 뜻은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특히 과외 선생님이었던 서울대 교환학생 지민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케빈 씨, 속담은 문화적 배경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어요. 책으로만 배우기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답답했어요. 이틀 밤을 새워서 인터넷을 뒤져봤는데도 시원한 답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한국 드라마도 10여 편 정도 봤는데 속담이 나와도 자막으로는 느낌이 전혀 안 왔어요. 그러다가 사흘째 되는 날 밤 속담집을 다시 펼쳐보니 뒷장에 작은 글씨로 적힌 문구를 발견했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 속담만큼은 의미가 조금 와닿더라고요. 천리나 되는 먼 길도 첫걸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어로 읽으니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영어로 어전이 Of a thousand miles, begins with a single step과는 완전히 다른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구나. 직접 경험해봐야 하는구나. 마침 회사에 휴가가 쌓여 있었어요. 스타트업 운영하느라 2년 동안 제대로 쉰 적이 없었거든요. 직원들도 항상 저한테 좀 쉬라고 말했었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배워보자고요. 항공편을 예약하면서도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속담 몇 개 배우려고 한국까지 가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주변 친구들도 다들 이상하게 봤어요. 제 베스트 프렌드였던 마이크는 이렇게 말했죠. 케빈, 너 요즘 좀 이상해. 할머니 돌아가신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거야? 속담 공부하려고 한국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할머니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거니까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비행기표를 끊고 나서 한국어 기초회화책을 주문했어요. 적어도 기본적인 인사말은 할 줄 알아야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발음이 정말 어려웠어요. 안녕하세요도 제대로 못하겠더라고요. 출발하기 이틀 전 회사 직원들에게 휴가 계획을 알렸어요. 개발팀장 제니퍼가 정말 놀라더라고요. 케빈, 정말 속담 배우러 한국 가는 거야?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텐데. 아니야, 제니퍼. 이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직접 가서 그 문화 속에서 배워야 할 것 같아. 사실 저도 확신은 없었어요. 그냥 직감이었죠. 할머니가 꿈에서 하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짐을 싸면서도 계속 고민했어요.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회사 일은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상하게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속담집을 캐리어에 넣으면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케빈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란다. 두려워하지 마라.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모험적인 결정일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볼 가치가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행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한국계 미국인이긴 하지만 실제로 한국 땅을 밟아본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공항에서부터 한국어가 들리니까 정말 신기했습니다. 숙소는 종로구 인사동 근처의 게스트하우스로 잡았어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곳이라고 해서 선택했거든요. 짐을 풀고 나서 바로 거리로 나갔습니다. 처음 본 서울의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작은 전통 상점들이 자리 잡고 있고 한복을 입은 사람들과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걸어다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한국어를 거의 못하다 보니까 길을 묻는 것조차 어려웠거든요. 구글 지도를 보면서 종로 전통시장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골목길이 너무 복잡해서 계속 헤매게 됐어요. 1시간 정도 헤매다가 작은 시장 골목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여기저기서 맛있는 냄새가 나고 아주머니들의 정겨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저는 뭘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한 모퉁이에서 김치전을 부치시는 할머니를 봤어요. 70대쯤 되어 보이시는데 정말 친근한 인상이셨습니다. 왠지 우리 할머니랑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용기를 내서 다가가서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참 잘한다며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미국에서 온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말씀드리니 할머니 얼굴이 환해지시더라고요. 교포 손자 같다면서 무슨 일로 한국에 왔는지 궁금해하셨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할머니가 남기신 속담집 때문에 왔다고 속담의 진짜 뜻을 배우고 싶다고요. 할머니가 정말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속담을 배우러 멀리서 왔다며 참 기특한 손자라고 하시면서 어떤 속담이 궁금한지 물어보셨습니다. 속담집을 꺼내서 첫 번째 페이지를 보여드리면서 가는 날이 장날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김치전 뒤집는 손을 잠깐 멈추시고는 제 눈을 똑바로 보시더라고요. 할머니는 김치전을 접시에 담으시면서 천천히 설명해 주셨어요.
옛날에는 5일장이라고 해서 닷새에 한 번씩 장이 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급한 일이 있어서 장에 가야 하는데 마침 그날이 장날이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생겼다면서 우연히 좋은 일이 겹칠 때 쓰는 말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단순히 운이 좋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때에 기회가 주어진다는 깊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속담을 언제 쓰는지 더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우산이 필요한데 마침 우산 파는 사람을 만났다거나 배가 고픈데 마침 맛있는 음식점을 발견했을 때 쓴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필요한 게 딱 맞춰서 나타날 때 쓰는 말이라고요. 할머니는 김치전 한 조각을 접시에 담아서 저한테 주시면서 지금 이 할머니를 만난 것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셨어요. 속담 배우고 싶어서 헤매고 있는데 마침 할머니 같은 분을 만났으니까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이런 좋은 할머니를 만나다니. 김치전을 한 입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었어요. 할머니는 계속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속담이라는 게 우리 조상들이 살면서 경험한 지혜를 담은 거라면서 그냥 말로만 배우면 안 되고 삶 속에서 경험해봐야 진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감동이 됐어요. 이제야 할머니가 왜 이 속담집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다른 속담들도 설명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할머니는 물론이라고 하시면서 하나씩 천천히 배워야 한다고 하셨어요. 급하게 하면 제대로 이해 못한다면서요. 그날 오후 내내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박순자 할머니라고 자기소개를 해주셨는데 정말 인생 선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미국에서 온 이야기, 돌아가신 할머니 이야기를 정말 관심 있게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한국 속담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해가 질 무렵 할머니가 속담 공부하려면 전국을 돌아다녀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역마다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야 속담의 진짜 뜻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래, 서울에만 머물 게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배워보자. 순자 할머니와의 만남은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속담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었거든요. 순자 할머니와의 만남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래, 서울에만 머물 게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배워보자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원래 일주일 휴가 예정이었는데 6개월로 연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엔 깜짝 놀랐지만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고 흔쾌히 응해줬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부산으로 정했습니다. 바다와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어떤 속담을 쓸지 궁금했거든요. KTX를 타고 부산에 도착하니까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바다 냄새가 나고 사람들 말투도 정겨웠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 가서 어부 할아버지들을 만났어요. 처음엔 외국인이 속담을 배우러 왔다고 하니까 다들 신기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아시고는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특히 김혜수 할아버지라는 분을 만났는데 50년 넘게 고기잡이를 하신 분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제게 정말 중요한 속담 하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할아버지 설명을 들어보니 완전히 다른 의미였어요. 할아버지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겪었던 일들을 들려주셨어요. 자신이 아무리 고기를 잘 잡는다고 생각해도 항상 더 잘 잡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연 앞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꽤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교만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28살에 스타트업 CEO가 됐다는 것 때문에 우쭐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 앞에서는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같았어요. 인생 경험도 지혜도 부족한 그냥 젊은이일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큰 배라도 파도 앞에서는 작은 나뭇잎 같다고 겸손함을 잃으면 바다가 가만두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일기를 썼어요. 제가 얼마나 우물 안개구리였는지 깨달았다고 적었습니다. 미국에서 조금 성공했다고 해서 세상을 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산에서 3일을 더 머물면서 다른 어부 할아버지들도 만났어요.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시는 게 겸손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연을 존중하고 겸손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 목적지는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는 정말 특별한 곳이더라고요. 육지와는 완전히 다른 문화와 말씨가 있었어요. 제주시 동문시장에서 해녀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해녀라는 직업 자체가 정말 신기했어요.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전복이나 미역을 따는 여성 잠수부들이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고영자 할머니라는 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70이 넘으신 나이에도 여전히 바다에 들어가시는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또 다른 중요한 속담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제주 사투리로 말씀하시니까 처음엔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표준말로 다시 말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웃으시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속담의 의미는 정말 깊었어요. 특히 해녀들의 삶과 연결해서 들으니까 더욱 와닿았습니다. 바닷속에서 숨을 참고 일하는 해녀들에게는 인내가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거든요.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얼마나 힘든 일들을 겪으셨는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제주도 바닷가를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미국에서는 모든 게 빠르게 변하고 즉석에서 결과를 원하는 문화였는데 한국의 어르신들은 참을성과 끈기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여러 해녀 할머니들을 만났어요.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바다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만 선물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점점 깨달아가고 있었어요. 한국 속담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축적된 삶의 지혜라는 걸요. 그리고 그 지혜는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삶으로 체험해야 진짜 이해할 수 있다는 것도요. 이제 진짜 여행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속담집이 저를 어디로 이끌어갈지 정말 기대됐어요. 제주도에서의 경험이 정말 소중했지만 아직 배워야 할 속담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속담집을 다시 펼쳐보니 특별히 눈에 띄는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 속담은 할머니가 특별히 동그라미를 쳐놓으셨더라고요.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속담의 진짜 뜻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제주도에서 만난 고영자 할머니께 이 속담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할머니는 잠깐 생각하시더니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어요. 할머니는 16살 때부터 해녀 일을 시작하셨다고 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찬 바다에 들어가는 것도 무섭고 숨 참는 것도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특히 겨울철 해녀 일은 정말 고통스러웠다고 하셨어요. 바닷물이 얼음처럼 차가워서 물에 들어가면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추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견디고 또 견디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고생이 50년 넘게 계속됐다고 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언제 이런 힘든 생활이 끝날지 모르겠더라고 하셨습니다. 매일매일이 시련의 연속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성공해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손자 손녀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에는 반드시 고생하는 시기가 있다고, 그런데 그 고생을 견디고 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짜 고생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국에서 자라면서 부모님이 다 해주셨고, 대학교도 좋은 곳에 갔고, 취업도 비교적 쉽게 됐어요. 스타트업을 창업할 때도 투자받는 게 어렵긴 했지만 해녀 할머니가 겪으신 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순탄했는지, 그리고 진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과연 견딜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 7시에 회사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스타트업에 투자했던 벤처캐피털에서 갑자기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거였어요. 이유는 최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포트폴리오를 줄이기로 했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스타트업들이 동시에 투자 중단 통보를 받았다고 했어요. 제니퍼가 정말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장 다음 달부터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즉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2년 동안 정성스럽게 키워온 회사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거였습니다. 직원들도 15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어요. 마음은 당장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의 속담집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배우지 못한 속담이 너무 많았거든요. 제주도 바닷가를 걸으면서 정말 고민했어요. 회사를 택할 것인가, 속담 공부를 계속할 것인가. 둘 다 중요했는데 둘 다 선택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고영자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요. 지금 이 상황이 바로 제게 주어진 시련인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50년 넘게 고생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겨우 몇 달 동안의 여행도 포기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이런 어려움 하나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할머니의 유산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제니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일단 한 달만 더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원격으로 투자자를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제니퍼는 처음엔 말이 안 된다고 했지만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고 일단 한 달만 더 기다려보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을 끝까지 받아보고 싶었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속담의 진짜 의미를 몸소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제주도에서 한 달을 더 머물기로 결정했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회사 상황이 궁금했고 직원들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고영자 할머니 말씀대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걸 믿고 버텨보기로 했어요. 동시에 한국에서 원격으로 투자자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차 때문에 미팅 잡기가 쉽지 않았어요.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화상회의를 하거나 밤늦게 전화 미팅을 해야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낮에는 속담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제주도를 떠나 다음 목적지로 전라남도를 선택했어요. 전남은 한국의 전통이 가장 잘 보존된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특히 농촌 지역에 가면 더 많은 속담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광주에서 버스를 타고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어요. 마을 이장님이 박만수라는 분이셨는데 70대 중반의 정말 인자한 할아버지셨습니다. 이장님은 외국인이 속담을 배우러 왔다고 하니까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해 주시면서 모든 분들이 저를 환영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장님이 저에게 특별한 속담 하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처음에는 그냥 실수는 누구나 한다는 뜻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장님 설명을 들어보니 훨씬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장님은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농사일에 자신이 있었던 이장님은 언제나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농부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더 오래 일하고 더 세심하게 챙겼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해 가뭄이 심하게 들었을 때 이장님의 농사만 크게 망쳤다고 했습니다. 다른 농부들은 비가 안 올 걸 예상하고 미리 대비했는데 이장님만 자신의 경험을 과신해서 평소대로 했다가 큰 손해를 봤다고 해요. 그때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아무리 경험이 많고 실력이 좋아도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걸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걸 배웠다고 했습니다. 이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저도 실리콘밸리에서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특히 이번 회사 위기 상황에서도 제가 혼자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말로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이장님 댁에서 하룻밤을 재워주셨는데 정말 따뜻한 인정을 느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저에게 여러 가지 속담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시는 게 있었어요. 완벽함에 집착하지 말고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니퍼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는 거였습니다. 다른 투자자들도 경제 상황 때문에 투자를 꺼리고 있어서 좋은 소식이 없다고 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몇몇 직원들이 이미 다른 회사로 이직 준비를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니까 미리 대비하는 거였죠.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대로 가면 회사가 정말로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버텨준 직원들에게도 미안했고
투자해준 사람들에게도 죄송했어요. 마을 이장님이 제 표정을 보시고는 무슨 일인지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그래서 한국에 있는 게 맞는지 고민된다는 것을요. 이장님은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긴다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장님이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완벽하게 하려고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너무 완벽주의자였다는 걸요.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장님 말씀대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거였어요. 그게 진짜 리더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미국에 있는 모든 지인들에게 연락했어요. 대학 동기들, 이전 직장 선배들, 심지어 경쟁사 사장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창피했지만 직원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니까 자존심 같은 건 접어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어떤 분은 투자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했고 또 어떤 분은 자신의 회사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속담을 통해 완벽함의 허상을 깨달았고 도움 요청하는 용기도 얻을 수 있었어요. 전라남도 시골 마을에서 보낸 일주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장님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도움으로 회사 위기도 어느 정도 해결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동기 중 한 명이 소개해준 투자자가 관심을 보였고 이전 직장 선배가 추천해준 컨설팅 회사에서도 도움을 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무엇보다 직원들이 다시 회사에 대한 믿음을 보여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 마음속에 생긴 변화였어요. 한국 속담을 배우면서 얻은 지혜들이 단순히 공부가 아니라 진짜 삶의 나침반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속담집을 다시 펼쳐보니 아직 배우지 못한 속담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속담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기대되는 존재가 됐습니다. 각각의 속담이 저에게 새로운 인생 교훈을 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마을 이장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다고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이장님은 제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고 하셨어요. 서울로 돌아와서 며칠 동안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한국 속담의 지혜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속담을 활용한 교육 앱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단순히 속담을 암기하는 앱이 아니라 각 속담에 담긴 문화적 배경과 철학을 체험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앱 말이에요. 제니퍼에게 전화를 걸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설명했어요. AR과 VR 기술을 활용해서 사용자들이 속담의 배경이 된 상황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속담을 배울 때는 조선시대 전통시장을 VR로 체험하면서 5일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를 배울 때는 부산 어부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하고요. 제니퍼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제가 설명하는 걸 들어보더니 정말 흥미로운 아이디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미 투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이 프로젝트에 집중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한 달 후 미국으로 돌아가서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어요. 하지만 개발하면서도 계속 한국을 오가며 더 많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각 지역의 어르신들을 인터뷰하고 속담이 실제로 사용되는 맥락을 영상으로 기록했어요. 개발팀 직원들도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점점 이 프로젝트의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언어 교육 앱이 아니라 문화 교류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각 속담마다 실제 경험담을 담는 것이었어요. 순자 할머니의 가는 날이 장날 이야기, 해수 할아버지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이야기, 영자 할머니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야기를 모두 담았습니다. 특히 사용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비교할 수 있도록 인터랙티브한 요소도 많이 넣었어요. 각 속담을 배운 후에는 자신의 비슷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도 만들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고 문화적 맥락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인내심으로 하나씩 극복해 나갔어요.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을 때 반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해외에 사는 한국계 이민자들이 자녀들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데 유용하다고 평가해줬어요. 유럽에 사는 한 한국인 어머니는 이런 리뷰를 남겨주셨어요. 아이들이 이 앱을 통해 한국 속담을 배우면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지혜를 이해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정말 뿌듯했어요. 미국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이 앱을 활용해서 공부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교수들도 수업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일본에서 온 리뷰였어요. 한 일본인 사용자가 한국 속담을 통해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됐고, 이제 한국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문화 간 이해를 높이는 데 정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앱 이름은 코리언 위즈덤으로 정했어요. 단순히 속담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국인의 지혜를 전 세계와 나누자는 의미였습니다. 출시 일주일 만에 다운로드 수가 10만 건을 넘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는 20개 국가에서 서비스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무엇보다 기뻤던 건 이 앱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K-팝이나 K-드라마를 통해 한국을 알았던 사람들이 이제 한국의 전통 지혜까지 배우고 있었습니다. 코리언 위즈덤 앱 출시 1년 후,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전 세계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 속담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도 문화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서 상을 주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개인적인 변화였습니다. 한국 속담을 배우기 전에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겸손하고 인내하며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회사도 예전보다 훨씬 좋은 분위기가 됐어요. 직원들과의 소통도 늘었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일에만 매몰되지 않고 삶의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뜻밖의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할머니 속담집을 다시 정리하다가 마지막 페이지에 붙어있는 작은 쪽지를 발견한 거예요. 너무 얇아서 지금까지 못 봤던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떼어내서 펼쳐보니 할머니의 친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케빈아,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건 속담 공부를 끝까지 해냈다는 뜻이겠구나.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럽다. 그런데 말이야, 속담을 배우는 게 목표가 아니었단다. 한국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진짜 목표였어. 이제 너도 진정한 한국인이 됐을 거야.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할머니가 처음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단순히 속담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한국인의 정신을 이해하라는 거였습니다. 돌이켜보니 정말 그랬어요. 가는 날이 장날을 통해서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를 통해서는 겸손함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를 통해서는 인내심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를 통해서는 완벽주의를 버리는 지혜를 배웠거든요. 그리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를 통해서는 시작하는 용기를 얻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한국인의 마음, 한국인의 정신이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제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진짜 한국인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혈통으로만 한국인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한국인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 쪽지를 발견한 다음 주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한국 정부에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코리언 위즈덤 앱이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며 문화대사로 위촉하고 싶다고 했어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28살의 한국계 미국인이 한국의 문화대사가 되다니.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했습니다. 문화대사 위촉식을 위해 서울에 갔을 때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1년 전에 속담도 모르던 제가 이제는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위촉식 후에 시간을 내서 종로 전통시장에 가봤어요. 순자 할머니를 다시 만나뵈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할머니는 고향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대신 할머니가 남기신 메시지가 있다면서 시장 상인분이 전해주셨어요. 케빈이가 진짜 한국 사람이 됐구나. 할머니도 천국에서 기뻐하실 거야.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순자 할머니도 제 변화를 알아봐 주신 거였어요. 부산과 제주도에도 다시 가봤습니다. 해수 할아버지와 영자 할머니를 다시 만나 뵈었는데
두 분 모두 제가 달라진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특히 코리안 위즈덤 앱에 자신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걸 알고는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전라남도 시골 마을의 만수 이장님도 다시 만나 뵈었어요. 이장님은 제게 마지막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배운 걸로 끝내지 말고 계속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진짜 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코리안 위즈덤 앱의 성공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의 속담과 격언도 소개하는 글로벌 위즈덤 시리즈를 만들기로 했거든요. 중국의 사자성어, 일본의 고사성어, 인도의 산스크리트 격언들을 같은 방식으로 소개하는 거였어요. 각 나라의 문화와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한국 속담이 제게는 가장 특별했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고 저를 진짜 한국인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유산이었거든요. 지금도 가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할머니 속담집을 펼쳐봅니다. 그러면 항상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을 보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속담을 보면서 어려움을 견디는 힘을 얻습니다. 이제는 확신합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진짜 선물은 속담집이 아니었어요. 한국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지혜를 세상과 나눌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코리안 위즈덤 앱을 통해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할머니가 바라셨던 진짜 꿈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앱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문화의 다리를 놓는 일이라는 걸 압니다. 할머니의 사랑과 지혜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가족 어르신들로부터 들었던 소중한 속담이나 교훈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어떤 속담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는지 정말 궁금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감동담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